근데 언제부턴가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아니 내가 저번 주에 올렸나 그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영상 있잖아. 나는 그거 그냥 그 법칙에 대한 이야기만 한 건데 왜 그 용호수 씨를 옹호하는 거 아니냐는 댓글은 도대체 왜 달리는 거야? 야, 온 세상이 다 용호수야? 야, 저도 어떤 대상이나 개념을 진짜 비판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해요. 다만 그 끌어당김의 법칙은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걸 따른다고 크게 해가 될 건 없지 않나?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진짜 좋은 철학이란 철학은 죄다 때려 넣은 거예요. 파고 들어보면 막 분석심리, 불교, 뭐 스토아파, 개인심리학, 뭐 심지어 양자역학까지 엮어. 그러니까 뭐 그 나쁠 리가 있냐? 좋은 거는 다 때려 넣은 요리인데? 저도 이건 좀 사람들한테 해가 된다 싶으면 보완을 하려고 하거나 비판을 합니다. 근데 끌어당김의 법칙은 그냥 과학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비판하는 게 좀 엇가라는 거지. 그거 종교예요, 종교. 종교를 과학적이지 않다고 비판하면 어떡합니까? 물론 그 교주들은 좀 욕먹을 수 있지.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저도 교주라서 욕을 먹거든요. 교장이라서. 그 대장 자리에 있으면 무조건 욕먹어요. 그 용호수 씨? 용호수 씨. 이제 이 사람 이야기해도 되겠죠? 좀 사그라들었지? 아니 제가 이분 이야기를 왜 안 했냐면 막 자꾸 막 욕해달라고 하고 막 다뤄달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 알아요. 근데 내가 비판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굳이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다 하잖아.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공격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굳이 조회수 먹겠다고 손을 보태가지고 같이 때리기가 싫었어요. 멋이 없잖아, 멋이. 나는 아버지가 멋없는 건 하지 말라 그랬어. 때려도 내가 먼저 때려야지. 1대1로. 사람들이 막 다 패고 있는데 내가 굳이 옆에 가가지고 나도 발로 몰래 차고 막 이거. 저 이렇게 살기 싫거든요. 제가 여러분 항상 말하는 전 도덕 윤리적이지가 않아요. 딱히. 근데 멋이 없는 건 안 해. 멋이 없잖아. 멋이 존나 없어. 옆에서 때리고 있는데 같이 그 손붙여서 때려서 뭐 하냐. 내가 예전에 막 내가 성매매 안 하는 이유도 똑같이 말했잖아. 멋이 없어서 안 해. 멋이 없어서. 도덕 윤리적이어서가 아니라 나는 멋이 없는 건 안 해. 여자분들은 잘 몰라. 이게 남자들만 많이 아는 거야. 근데 나는 그때 그 용호수 그분이 자기개발 채널이 따로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사실 그분에 대한 기억이 좋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 한 2년 반 전인가? 그 파이널 컷? 그 영상 편집 1시간짜리 영상이 있거든요. 내가 그거 보면서 편집을 했거든요, 처음으로. 그래서 그 채널 주인장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른 채널이 있는지 몰랐어. 최근에 알았어. 한두 달 전에. 유익남 팟캐스트 두 번째로 나갔는데 한 번 더 나갔거든요. 그게 6월 초야, 6월 초. 근데 그때만 해도 별일이 없었는데 그때 이후로 막 일이 막 커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막 찾아봤는데 여러모로 좀 안타깝습니다. 아니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그분이 제가 보니까 비판받는 것 중 하나가 그 우울증은 없다, 허상이다, 이런 주제가 있더라고. 비판받는 것 중 하나가. 그래서 이거를 내가 좀 약간 착즙을 해줘도 되나? 너무 욕을 먹으시니까 저는 좀 친절하게 해줘도 되잖아요. 제가 사실 좀 친절해요. 물론 네가 나한테 친절할 때까지만. 근데 이게 실언을 좀 많이 하긴 하셨더라고요. 그 유익남 팟캐스트 제가 보니까 그 우울증이 뭐 현대에 와서 생긴 개념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데 그건 아니에요. 그 우울증에 대한 기록은 진짜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역사가 굉장히 길어. 고대 그리스에는 어떤 기록이 있냐면 우울한 기분, 뭐 무기력감 이런 거를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멜랑콜리아라고 했지. 그래서 우울증은 역사가 굉장히 깊은 병이고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정신과에 직접 가서 진단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이건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신의학신문에서도 제가 본 내용이고, 요즘 세대가 특출나게 더 우울증 환자가 많은 게 아니라 정신과를 더 자유롭게 가게 됐으니까. 실제 진단을 많이 받지. 실제로 몇십 년 전만 해도 정신과 가면 되게 이상한 사람 취급했었거든. 정신과 기록 남으면 막 회사 입사하는데도 불이익 있다 이런 소문들도 있었고, 여튼 막 우울증은 허상이다 이거 뭐 그 누구야? 빡빡이 앤드류 테이트도 이야기하잖아. 그 재밌는 친구.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이 아닌 정보를 이야기하는 거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울증과 우울감은 다르죠. 우울증은 질환으로서 존재합니다. 정신질환으로서. 그리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병이에요. 저도 있었거든요. 저 몇 년 동안 약을 먹었습니다. 관련 영상도 옛날에 있을 거야. 그거 언제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끊었는데, 근데 우울증이라는 게 참 그래. 지금 돌아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 근데 그 당시에는 생각해보면 정말 어떤 의지도 생기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생각이 너무 부정적이라서 누가 좋은 말을 해줘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쥐는 잘 되고 있으니까 저딴 소리 하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길거리 지나가다가 저 차에 치이고 싶다라는 생각도 정말 많이 했고,
근데 약을 먹으면 굉장히 많이 괜찮아져요. 근데 확실히 느낀 건 저도 먹어본 사람으로서 의존성이 있어. 의존성이 있어. 그래서 저도 되게 힘들게 끊었거든요. 왜냐면은 왜 끊었냐면 이게 뭔가 평생 약에 의존하면서 살긴 싫더라고요. 약을 좀 의사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줄이면서 끊었었지. 근데 아마 그렇게 끊으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우울증이었을 겁니다, 저는. 뭐 엄청나게 심한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또 참 이게 해결되는 게 되게 한순간이었던 게 확 해결된 그 시기가 언제냐면 제가 어떤 부분에 집중할 만한 게 생기고 성과가 조금씩 나기 시작하니까 너무 바빠져가지고 약 먹는 걸 언제부턴가 완전히 까먹게 됐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해결이 됐었는데 근데 당시에는 진짜 힘들었어. 지금은 물론 아무것도 아니지. 막, 왜 그렇게 힘들었었지? 이런 생각이 들죠. 어쨌든 우울증이 굉장히 힘든 병입니다. 다만 이제 뭐 용호수 그분이나 앤드류 테이트 같은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착즙을 해주자면. 그러니까 우울증이 아니라 우울감. 우리가 우울감을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면도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그쵸? 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걸 거야. 맞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자, 이런 우울감, 우울한 느낌, 그리고 무기력한 느낌. 이런 거는 어찌 보면 굉장히 일반적인 감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분이 들면 사실 뭔가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뭔가 마음의 신호지, 시그널이지. 이거에 대해서 아이유 씨도 되게 유명한 말을 했었어요. 우울하거나 무기력한 느낌이 들면 빨래라도 해야 된다고. 퍼져 있을 게 아니라. 나 너무 아파. 아무것도 안 해. 이러고 누워있기보다는 뭔가를 하는 게 좋지. 실제로 이런 우울감, 가벼운 우울을 느끼는 것에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1944년 사회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가벼운 우울을 느끼는 사람은 사회적 사건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심리적 편향에 빠지지 않고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또 이런 우울감, 가벼운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은 고정관념에 덜 의존하고 더 신중해집니다. 그러니까 슬프고 우울한 감정들이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거지. 나와 세상에 대해서 더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감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도 실제로 경험상 맞는 것 같아. 저도 우울증이 심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꽤 크게 배운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확실히 좀 자기 객관화를 좀 더 잘할 수 있게 됐고 굉장히 냉정하게 저의 상태와 그리고 외부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됐었거든요. 원래 제가 되게 재수없는 타입이었는데 그나마 좀 괜찮아졌지. 실제로 제 친구들이 그래요. 옛날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우울증이 그 몇 년 기간 동안 굉장히 더 나아졌다. 졸라 재수없었는데 지금 좀 덜 재수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이게 우울과는 반대로 마냥 행복하기만 한 것도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어. 심리적 편향에 쉽게 빠지게 되지. 사고를 할 때 인지적인 지름길만을 활용하게 됩니다. 흔하게 이야기하는 대가리가 꽃밭이다. 이거는 2003년도 연구입니다. 2003년도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가벼운 슬픔이나 우울감 이런 감정은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그래서 내가 더 변화하고 발전해야 된다. 이런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굉장히 훌륭하죠? 관련 연구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하나 더 설명할 게 뭐냐면 실제로 저희들이요 단순한 우울감인데 이게 진짜 우울증이라고 착각을 하는 가짜 우울증을 겪는 경우도 꽤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온라인이나 뭐 미디어에 보면 약식 테스트들이 많잖아요. 약간 이런 거. 이런 증상이 있다면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런 거. 여러분 뭔지 알지? 이런 걸 딱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즘 좀 우울한 것 같아. 이런 기분이 드는 사람들은 해본단 말이야. 무료니까. 근데 무료고 약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딱 해보면은 결과가 당신은 우울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과지를 보고 나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나 언제부턴가 계속 우울했던 것 같긴 해. 친구를 만나도 예전처럼 즐겁지가 않아. 회사 생활도 재미가 없고 막 집에 혼자서 맨날 배달 음식 시켜서 과식해. 살도 좀 쪘고 이거 나 우울증 아니야? 결론을 내립니다. 나 우울증인 것 같아. 결론적으로 이런 약식 테스트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원인 분석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미약한 수준의 변수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약식 테스트 때문에 자기 충족적 예언, 이게 뭐냐면 미래에 대한 믿음이나 예측, 이게 현실에 역으로 영향을 미쳐서 진짜 그렇게 되는 거지. 우울증이 아니었는데 이 테스트 때문에 우울증이 시작돼 버리는 겁니다. 역으로. 사실 친구 만나도 별로 즐겁지 않고 회사 생활 재미없고 인생 노잼이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감정적인 사이클이거든요. 배달 음식을 시켜서 과식하는 건 우울해서가 아니라 네가 식욕이 많이 돌아서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신은 유전적으로 우울증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검사 결과 소식을 들은 사람이 가짜 우울증 현상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별 생각이 없다가 그 결과지를 받아보고 막 우울했던 때를 되짚어보고 생각을 하다가 진짜 우울해지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뭐다? 우울증과 우울감은 다르다. 우울증은 생각보다 역사가 굉장히 깊고요. 치료받아야 되는 겁니다. 제 경험상도 그리고 뭐 학술적으로도 그럴 거야. 약물 치료가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는 가장 빠릅니다. 기가 막혀. 다만 우울감에 있어서는
오히려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신호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그 우울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잖아요. 뭐 권태감, 고통스러운 기분, 이런 거는 본질적으로 같은 특성을 지니거든요. 이런 권태나 고통, 부정적인 감정을 어느 정도 느끼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내가 정신적으로 생동감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기도 해요.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의미를 찾으라는 내면의 경고장인 거지. 많은 분들이 뭐 슬픔이나 우울함, 고통이 없어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감정적으로 아예 차가워지고 내적으로 메말라지는, 모든 감정에 둔감해지는 우울증이 또 있어요. 이게 바로 멜랑콜리아야. 감정에 너무 둔감해. 고통스럽지도 않고 슬픔을 느끼지도 못해. 이런 우울증 환자들은 내 감정적인 메마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이 사람들은 알아요. 더 이상 슬퍼할 수 없다는, 이것만큼 더 큰 절망이 없다는 걸 알아요. 인간이 참 모순적이지 않아요? 더 이상 괴로워할 수 없어도 그것 때문에 또 괴로워합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실존주의 정신분석학에서는 모순적인 게 아니에요. 실존주의 정신분석에서는 이 고통이라는 거를 삶에 속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보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도 중요하게 보지. 고통스러운 기분이 사라진다는 거,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잃는 것과 같다고 보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하면 괜찮은 부연 설명이 되겠죠? 우울증과 우울감은 다르다. 우울증은 치료받아야 되는 거고, 우울감은 삶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굿!